자, 81회 원가회계에 들어갑니다. 6번부터가 원가회계에 맞습니다. 6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없는 것.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는요, 변동비와 고정비를 말하는 거죠. 변동비와 무슨 비? 고정비. 고정비 나왔고요. 변동비 나왔고. 여러분, 준고정 원가가 준고정비죠. 또는 준변동비도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직접비는 아니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7번. 개별원가 계산 또 나왔다. 그치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1번. 원가의 집계가 공정별 동그라미. 이것은 공정 이런 말이 나오면 종합원가 계산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공정별 그러면 1공정에서 완성한 건 전부 다 2공정으로 넘어가고 전부 다 종합원가 계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다 이 말이지. 다음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맞고요. 제조 간접비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맞죠? 월말 제공품 평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월말 제공품 평가 문제는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다음 8번 들어갑니다. 8번은요. 보조부문비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배부해주는 방법은 직접, 단계, 상호 배부법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분 영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일부 고려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보조부분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아요. 무시한다 그래 무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직접 제조 부분으로 보내는 것이 직접 배부법입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상호 배부법은 완전히 고려한다. 맞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보조 부분 서로 상호 간에 배부해주는 방법. 상호 배부법은 다른 배분 방법에 비해 정확하다. 맞죠? 정확한 원가 배분이 가능하나 그러나 단점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당연한 거죠. 다음 단계 배부법 적용 시 가장 많은 부분의 영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분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의 영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분 순으로 보조 부분비를 배부한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할 때 단계 배부법은 여러분 순서가 있다라고 적어놓으세요. 순서를 정한다. 그런데 그 순서가 여러분 많은 부분부터 적은 부분으로 이렇게 순서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부터 배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서를 정한다. 그래서 8번도 여러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9번 문제 가시면 여러분 9번 문제 보면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순서 요거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 있잖아. 요걸 물량 흐름 파악, 수량 파악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물량 흐름 파악, 수량 파악. 수량이 먼저 완성이 몇 개고 단기 기초가 몇 개고 투입이 몇 개고 그 다음에 완성이 몇 개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몇 개인지 수량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러니까 물량 흐름 파악이다. 이게 물량 흐름 파악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1번 물량 흐름 파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수량이 파악이 됐으니까 완성 수량이 얼마인지 파악이 됐으니까 두 번째는 뭘 파악해야 되냐. 이제 여러분 완성품 환산량 수량 우리가 파악해 봤죠. 완성품 환산량 계산. 완성품 환산량 계산. 완성품 환산량 계산.
몇 개 정도 완성됐는가 대부분.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그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 돈이 얼마만큼 들었는가? 돈이 얼마만큼 들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 요소별로 기초 제공품과 기초와 단기 투입 플러스 단기 발생 원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얼마 들었는가 이걸 집계한다 이 말이지. 집계. 그러니까 요 완성품 환산량은 요 수량이고요. 요거 기초와 단기 발생 원가, 투입된 원가, 이건 돈이에요. 돈이 얼마만큼 들었는가.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뭐냐? 이게 이제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단가. 돈이 얼마만큼 들었는가, 얼마만큼 완성됐는가.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그걸 단가라 그래요. 그러면 단위당 원가라 그럴까요? 단위당 원가 계산. 이게 네 번째예요. 단위당 원가 계산, 단가 계산. 단위당 원가 계산. 이게 물량 흐름, 제일 먼저 물량 수량 파악이고 물량 흐름이고, 다섯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완성 수량이 몇 개고, 완성품 수량이 몇 개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얼마인가, 요것을 배분해 주는 것이 바로 요게 흐름이다.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수량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 들은 만큼 들었는가 계산하고, 돈에다가 완성품 환산량 요거 나눠주면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완성품 수량과 완성품 금액과 기말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요걸 제일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아본다면 물량 흐름 파악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에 이미 나와 있었죠. 다음 10번. 10번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제조간접비 배부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요거 말입니다. 자, 예정 배부율이 주어졌잖아요. 예정 배부율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정 배부율 나누기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정 배부율 지금 나왔죠? 예정 배부율은 얼마예요? 2만원. 그러면 2만원 곱하기 실제예요, 예정이에요? 실제 시간이라 그랬죠? 100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겠죠? 예정 배부액은 얼마 나오냐면 2,200만원 맞습니까? 2,200만원은 예정 배부액 대변에다가 쓰세요. 2,200만원. 2,2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발생액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실제 발생액은 얼마래요? 2,000만원. 실제 발생액은 2,000만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예정이 먼저고요. 실제가 나중이잖아요. 예정이 2,200만원 들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보다도 지금 많이 배부했지요? 네. 과대 배부했다. 대변에, 차변에 얼마 과대 배부했다? 200만원. 답은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은 바로 과대 배부 차이를 물어봤지요. 과대 배부 200만원. 요걸 찾아야 됩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0번까지 여러분 끝났습니다.